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모두가 한 번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곧 퇴직인데 연금은 아직 멀었구나. 퇴직과 연금 사이 무려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이 가장 버거운 시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소득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정식 국정과제로 확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년이 늘어나면 월급은 그대로인지,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지금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년 65세 시대의 변화와 임금 조정 구조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OECD가 정의한 초고령 사회에 정식 진입했습니다. 반면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공백은 생활비 의료비 부담금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치며 시니어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즉, 인구 고령화 심화, 60에서 65세 공백기 확대, 연금 노동시장 충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정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구조 개편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년은 한 번에 65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정년을 상향합니다. 각 연도에 따라 적용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 2027년 정년 63세 적용. 1967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년이 60세에서 63세로 상향됩니다. 현재 50대 후반이 첫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2단계 2028년 2032년 정년 64세 적용. 1968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정년이 64세로 정식 조정됩니다. 3단계 2033년 이후 정년 65세 완전 적용. 1973년생 이후부터는 법적 정년이 65세로 확정됩니다. 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정년은 60, 63, 64, 65세로 단계적 상향이 이루어지며 이는 이미 정부 여당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예고한 사안입니다. 즉, 향후 6년 동안 정년 체계는 현행 제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월급은 그대로 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은 반드시 임금 조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년만 늘리고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임금 조정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정년만 65세로 늘리면 근속 30년 이상 직원의 연봉은 기존 60세 기준보다 5년 더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 또는 직무급제 병행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조정될까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올리면서 정년 이후 임금을 정년 전의 40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30에서 50%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합니다. 즉, 정년 연장 구간에서는 기존 급여보다 일정 비율을 감액한 임금을 재계약 형태로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월급이 깎인다보다 소득 공백을 막는다가 핵심입니다. 정년이 늘어남으로써 60에서 65세 사이에 끊기던 5년 수입 공백이 해소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월급 일부가 조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끊기지 않고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금 구조부터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내용과 성과와 상관없이 연차와 근속이 늘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정년이 60세일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65세까지 올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임금 직원의 급여가 5년 동안 추가로 상승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더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입니다. 연차가 늘면 임금은 계속 오르지만 모든 업무에서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이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 균형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내부 임금 격차가 커지고 세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나 직무급제 같은 새로운 임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 65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년 65세 논의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년을 단순히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년 이후에 일하는 방식을 아예 새로운 구조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일본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만 다시 배정하고 업무 강도와 역할을 조정해 65세까지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책을 낮추거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식,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즉, 정년 이후 5년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 구간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년 이후 인력을 재고용 계약으로 다시 채용해 업무량, 근무 시간, 책임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년 65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조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정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이 정년 연장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시대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변화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근로자입니다. 2027년부터 정년이 63세로 상향되기 때문에 지금 55세 전후인 분들은 임금 피크제 또는 재고용 구조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 다음은 1968년생부터 1972년생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정년 64세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은 늘어나지만 임금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전환기의 중심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생 이후 세대는 정년 65세가 완전히 정식 적용되는 첫 세대입니다. 입사 때부터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직무와 임금 구조가 설계되는 세대입니다. 젊은 층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규 채용 속도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임금 구조 개편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정년 상향의 직접적인 변화는 지금의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1968년에서 1972년생이 전환 과정을 거치며 1973년 이후 세대는 새로운 정년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정년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소득 공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이 60세에 끝나고 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시기라 가장 부담이 큰 구간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면 이 공백이 제도적으로 해소됩니다. 임금이 조정되더라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노후 준비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퇴직금 역시 추가로 적립됩니다. 즉, 정년이 65세까지 이어지면 일자리, 소득, 연금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피하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년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임금 조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공백 해소, 연금 준비 강화, 퇴직자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면 장점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부분은 세대 간 갈등 가능성입니다. 정년 이후 근무자가 늘어나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체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경력 근로자는 임금이 조정되고 젊은 근로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업무 대비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진 구조의 변화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상위 직책의 재직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청년층의 승진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재설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업무 재배치 문제도 있습니다. 정년 이후 근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무 난이도 조정이나 책임 범위 축소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과 제도 사이에 조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기업은 인건비와 조직 운영 부담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대 간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년 65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 구조와 고용 구조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방향은 직무급 중심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와 근속을 기준으로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맡은 일, 책임 범위,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 피크제의 체계적 도입입니다. 정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임금이 일정 비율로 조정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해 60에서 65세 구간의 소득 단절을 제도적으로 막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균형 조정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채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청년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재배치 표준 가이드라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가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직무 강도, 책임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